네, 이제 여기 여러분 defining이라고 있는 이 부분, defining이라고 있는 이 부분부터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쭉 한번 볼게요. The term, 잠깐만 너무 크네요. The term communicative competence 중요한 말이니까 일단 하이라이트를 쳐놓고요. 자, communicative competence was coined by sociolinguistic Del Hymes, who asserted that Chomsky's notion of competence was too limited. 네, 촘스키가 얘기한 그 competence, 이 grammatical competence 아까 얘기했던 뭡니까? linguistic competence죠. 그 linguistic competence는 어떠다? too limited. 너무 제한적이다. 뭐를 이야기하기에? 의사소통이라는 언어가 어떤 일종의 하나의 툴이고 인스트루먼트다. 이 부분을 이야기하기에는 상당히 제한적인 개념이다. Chomsky's rule governed creativity that so aptly described a child's mushrooming grammar at the age of 3 or 4 did not, according to Hymes, account sufficiently for the social and function. 네, 여기서요. 이런 촘스키가 얘기한 rule governed creativity, 어떤 룰을 배우는 그러한 창조성으로서의 competence라는 거는 not sufficient, 충분하지 못했어요. 뭐를 얘기하기에? social and functional rules of language. 사회적이고 기능적인 언어의 그 역할을 구성하는 것으로 이야기하기에는 너무나도 제한적이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언어의 실사용 측면에서 촘스키가 접근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So, Hymes referred communicative competence as the aspect of our competence that enables us to convey and interpret messages. 네, 의사소통이죠. And to negotiate meanings interpersonally within specific context. 중요한 거는 뭡니까? 여기에서 메시지가 있다. 근데 그거를 전달하기도 해야 되고 이해하기도 해야 돼요. 그리고 의미를 협상해야 돼요. 서로가 무슨 뜻인지 잘 알기 위해서. 그런데 그건 혼자 하는 게 아니고 interpersonally 같이 하는 거예요. 뭐 속에서 여러분? 맥락 속에서. 항상 이 맥락이 있다는 것. 커뮤니케이션이 있다면 그거를 둘러싼 맥락도 있어요. context.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커뮤니케이션의 목적이나 의도는 그 컨텍스트가 뭐냐에 따라서 굉장히 가변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겠어요. 가변적이에요. 그래서 그 맥락을 고려하지 않고 탈맥락적인 상황에서 진정한 효과적인 커뮤니커티브 컴peten스가 일어날 수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컨텍스트를 가정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맥락이다.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다. 이 맥락은 항상 중요해요. 아까 전에 교실 활동이 어떻게 되어 있어야 된다고? Meaning through interpersonal negotiation among learners. 그리고 그 교실은 굉장히 하나의 유의미한 맥락을 제공해주는 다양한 활동들로 연결이 되어 있어야 한다. 그런 의미도 같이 함축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시겠어요. 자, 계속 읽어볼게요. 그리고 Savignon followed a decade later with the claim that communicative competence is relative, 상대적이다, not absolute, 절대적이 아니고, and depends on the cooperation of all participants. 그리고 참여자들, 대화하는 참여자들의 협력이 굉장히 필요하다. 자, relative라는 것은 상대적인 거예요. 절대적인 게 아니고, 그래서 이것도 여전히 맥락이라든지, 대화하는, 우리 interlocutor이라는 표현 기억나십니까? interlocutor의 특성이라든지 topics, 주제라든지 그거에 따라서 나는 이런 맥락에서, 이 캐주얼한 맥락에선 대화를 잘하는데 포멀한 맥락에선 잘 못해. 이런 거요. interlocutor. 나는 나랑 친구랑은 잘 대화하는데 나보다 나이가 많거나 나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이랑 잘 대화를 못해. 이런 거요. 나는 이 주제에선 대화를 잘하는데 저 주제는 좀 약해서 대화를 잘 못해. 이런 거. 그래서 그 사람의 CC, Communicative Competence라는 거는 그 상황, 그 맥락, 둘러싼 어떤 요소에 따라서 항상 변화할 수가 있다. 그리고 it is not so much an intrapersonal developmental process. 네, 여기요. interpersonal이 한 사람과 한 사람 사이, 인간 간이니까 이거는 인트라는 인간 내죠. 그래서 이거는 1인
1인에 대한 그런 게 아니고 intrapersonal developmental process가 아니고 뭐다? As we saw in Chomsky's earlier writings 이거 1인 내에서 발달하는 거는 오히려 촘스키의 linguistic competence에 가깝죠. 한 사람의 그 어떤 cognition에서 쭉 그 작은 인풋만으로도 발현되어서 발달하는 그거는 1인 체계에서 설명을 한 촘스키가 있다면 but rather a dynamic, 역동적이고 interpersonal construct, 굉장히 인간 간의 어떤 요소이며 that can be examined only by means of the overt performance, 직접적으로 대화를 수행할 때 누가 of two or more individuals engaging in communication, 한 사람 이상의 사람들이, 죄송합니다. 두 사람 이상의 사람들이 커뮤니케이션에 참여를 하고 있는 그 퍼포먼스를 직접적으로 보면서 뭔가가 측정되는 것이 바로 communication ability, communicative ability, communication ability니까 communicative competence가 아닌가 하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communicative competence의 그 뭐랄까 거기 들어가기 이전에 계속 썰을 푸는 거예요. 썰을 풀어서 그러한 것들이 이런 상황에서 이러한 개념들이 어떻게 해서 발전해 왔는가 하는 그 백그라운드이니까 편안하게 들으시면 되시겠어요. 동의 안 하시는 건 없잖아요. 다 맞잖아요. 그렇죠? 계속 해볼게요. 자, BICS하고 CALP, 빅스하고 캘프라는 것이 있는데 보도록 할게요. 빅스는 뭐의 빅스비가 아니고 헬로 빅스비가 아니고요. 빅스는 뭐에 대한 약자냐면 여기요. Basic Interpersonal Communicative Skills, 즉 일상적인 의사소통 기술이에요. 일상에서의 커뮤니케이션 기술이고요. 자, 캘프는요. Cognitive, Academic, Language Proficiency라고 학문적인 맥락에서, 학술적인 맥락에서의 커뮤니케이션 능력이에요. 그래서 친구와 일반적으로 길에서 하는 의사소통을 우리가 일상적인 빅스를 기반으로 한 커뮤니케이티브 컴petence라고 한다면 수업 시간에 뭔가를 발표할 수 있고 프레젠테이션, 공적인 말하기잖아요. 공식적인 발표할 수 있고 또 뭐 턴페이퍼를 쓰는 거 뭐라 할까요? 레포트를 작성할 수 있고 이런 거는 이제 턴페이퍼요. 또 논술을 할 수 있고 어떤 에세이를 작성할 수 있고 에세이가 들어가는 글은 여러분이 트위터에 쓰는 글이라든지 뭐 인스타그램에 쓰는 글이랑은 확연히 다르죠. 그래서 그런 능력들 좀 더 고차원적인 언어를 학술적으로 아카데믹이 나오잖아요. 학술적으로 다룰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이제 학술적인 언어 능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국말로 이 두 개가 각각 뭐로 번역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한국어의 번역이 편하시면 그거를 기억을 해서 요거를 영어로 기억하는 게 편하시면 한국어를 스스로 찾아가서 적어 놓으세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Basic Interpersonal Communicative Skills, 빅스고요. 그 다음에 Cognitive, Academic, Language Proficiency, 이거를 캘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빅스가 일반적으로 네이티브 스피커들은 빅스는 다 거의 뭐 만땅이죠. 거의 다 찼다고 하지만 이건 또 캘프랑은 달라요. 말을 잘한다고 해서 친구랑 의사소통을 잘한다고 해서 항상 good writer나 good speaker는 아니죠. 공적인 맥락에서. 그렇기 때문에 두 개는 다르고 또 반대로 글은 되게 잘 쓰는데 의사소통은 실질적인 의사소통을 잘 못하고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두 개가 항상 같은 레벨로 존재하는 건 아니에요. 둘 중에 하나 더 자기가 잘하는 영역이 있을 수가 있고 더 잘 발달된 영역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거를 빅스를 키운다고 해서 캘프가 자동으로 증가하는 게 아니고 캘프가 높다고 해서 빅스가 자동으로 증가하는 게 아니고 둘 다 이제 분리된 영역의 어떤 그 노력이 필요하다. 그런 거는 미리 알아두시면 좋아요. 자, 계속 읽어볼게요. 자, BICS is the communicative competence, a capacity that all human beings use to function in daily interpersonal exchanges. 예, daily, 매일매일, function, 어떤 매일매일 일상적인 의사소통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빅스고요. 다음 밑에 캘프는요. It is a specialized dimension, 되게 전문화되어 있어요. Of communication used to negotiate typical educational tasks. 어떤 교육적인 맥락에서 and activities, 어떤 활동에서 and often involves a conscious focus on language forms. 그리고 언어 형태를 선택함에 있어서도 되게 그 델리케트하게 정해야 돼요. 뭐 아닌 게 아니다. 그러지 않을 수 없다. 막 이런 거 있죠. 평상시에 잘 안 쓰는 말들. 그래서
굉장히 약간 delicate하고 굉장히 sophisticate한 language forms를 주로 이렇게 careful하게 되게 쓰는 그런 폼들을 많이 포함을 하고 있죠. It is what learners use in classroom exercises regarding reading assignments, written works, and exercises. 뭐 이런 거. 그래서 이런 것들, 다양한 것들, 그런 수업 시간에 하게 되는 그 포멀한 맥락에서 쓰게 되는 그런 언어 능력을 CALP라고 해요. 그래서 예시를 들어보면 뭐 Bix is a language used for friendly exchanges, often with peers, 친구들이랑 informal. 네, 특징은 informal하다는 거. Involving more slang, 그 다음에 뭐 슬랭이라든지 conversational metaphor 이런 것들, 일상적인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고 Here are some examples. 이런 거 읽어보세요. 그럼 막 뭐 이런 거 많이 돼. Well, what? OMG 막 이런 거. LOL 여러분 롤 아닙니다. 이거 laugh out loud랑 되게 웃기다 뭐 이런 거. 예, 롤 아니고요. 자, 그 다음에 my grandma is 뭐 이런 거, grandma 이런 거는 라이팅 할 때 쓰는 grandmother 이렇게 쓰고 근데 여기는 grandma 그 줄여진 표현들. 뭐 이런 거, 느낌표 많은 거, 그죠? 점점점 많은 거, 뭐 이런 거, I don't know 이런 거, I don't know. 일반적으로 I do not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I do not know 이렇게 하겠죠. formal하게는. 근데 이제 I don't know도 beyond that level is I don't know 이렇게 한다든지.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고 켈프의 예시는 뭐예요? Typically involves language used in both comprehension and production modes for such purposes as following. 어떤 거? classroom에서 information through academic prose. prose는 writing이에요. essay 같은 거, 긴 글, 산문이요, 산문. 그 다음에 a frame task questions, to frame test questions, 시험에서 to engage in classroom discourse. 그냥 friends, discourse among friends가 아니고 수업 중 굉장히 포멀한 맥락이죠. 수업 중 발표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줄임말이라든지 이런 예시 같은 거 보시면 줄임말이라든지 아니면은 그게 거의 없어요. 이런 거 약자. 이런 거 캐주얼하게 쓰는 게 거의 없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Cummins later modified the notion of Bix and Kelp in the form of context embedded and context reduced communication. context embedded, context reduced 이거는 맥락이 굉장히 뭐 이렇게 쓰는지 많이 아주 highly 많이 반영되어 있는 거고 context reduced는 맥락이 굉장히 적게 이렇게 쓰는지 몰라요. 적게 반영되어 있는 거예요. low한 거예요. 그 뭐가 뭐겠어요? Where the former resembles Bix 앞에 맥락이 굉장히 많이 주어져서 내가 대충 이야기해도 맥락에 기대서 다 알아들을 수 있는 거. context embedded. 친구랑 이 스펠링 맞아요? 좀 이상하게 생겼는데 D가 왜 이렇게 많아요? 맞네요. 자, 그 친구랑 야, 어제 걔 그랬다며? 이래도 다 알아들어요. 거시기 이래도 다 알아들어요. 왜? 맥락이 받쳐주니까 대충 이야기해도 타 정보가 주변의 다른 정보가 맥락을 통해서 진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맞죠? 근데 여기에서 여러분이 이제 논술 같은 거 할 때 너 이렇게 쓰면 다른 사람이 알아보겠어? 자세히 써야지. 문장 자체를 complete sentence로 써야지. 막 이런단 말이에요. 왜요? context reduced예요. 맥락이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내 글 자체가 self-contained여야 되고 그 안에 모든 의미가 다 있어서 읽는 사람이 보고서 쓴 사람이 무슨 말 하는지 다 알아야 돼요. 맥락에 기대지 않고서도. 그래서 여기 보면 where the former resembles Bix with an added dimension of considering the context in which language is used and later similar to kelp. 그래서 요게 어디죠? 요거 그다음에 요렇게 지금 페어링이 되겠죠. 자, 그래서 a good share of face-to-face communication with people because of its social back and forth is context embedded. The face-to-face communication with people. 빅스죠. 그렇죠. 뭐야? context embedded. While school-oriented language tends to be more context reduced. 학교에 기반한 언어 생활. 이거는 뭐에 가깝다? 켈프에 가깝다. context reduced. The last three of the 그래서 그렇게까지 기억을 해두시면 되시겠어요.
됐죠? 자, 컨텍스트가 많이 없을수록 컨텍스트에 의존하지 않는다. 의존성. 그러니까 맥락에 의존하는 게 적은 거예요. 그럴수록 어떻게 해야 돼요? 단어 선택을 잘해야 되고 풀 센텐스로 모든 디테일을 다 표현해줘야 되고 그런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맥락 의존성이 적은 거 그것이 켈프이고 맥락 의존성이 높은 거 그거는 바로 뭐다? 빅스다 라고 아시면 되시겠습니다. 이해되시죠?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드디어 커네일과 스웨인의 커뮤니케이티브 컴peten스 프레임워크인데 이건 진짜 중요합니다. 진짜 중요해요. 같이 보도록 할게요. Seminal work on defining communicative competence carried out by Michael Cornell and Meryl Swain and is still a primary reference point for discussion of CC in relation to second language teaching. primary reference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직도 인용되는 제일 첫 번째 포인트다. 우리가 CC, Communicative Competence다 라고 하면 다들 이 프레임워크를 가장 먼저 떠올린다 이 말이에요. 계속 볼게요. In Cornell and Swain's and later in Cornell's definition, 4 different components. 총 몇 개의 컴포넌트로 CC를 구성했다? 총 4개. 그죠? For subcategories made up the construct of CC. The first 2 categories reflected the use of linguistic system itself, and last to define the functional aspect of communication. 예, 요건 이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하이라이트 합니다. Grammatical competence 총 뭘로 이루어졌는지 Grammatical competence, Discourse competence, Sociolinguistic competence, Strategic competence 이래요. 자, 그럼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Grammatical competence는 뭐냐? 문법성에 대한 이야기예요. 즉, 촘스키가 얘기한 linguistic competence하고 거의 일맥상통한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Knowledge of lexical items, knowledge, 지식이요. 뭐에 대한 지식? Lexical items, 단어. And of rules of morphology, syntax, sentence grammar, semantics, and phonology. 다 언어 지식에 대한 거죠. 언어 지식. 그래서 이거 다 언어 지식이다. 됐죠? 그래서 it is the competence that we associate with mastering the linguistic code. 언어적 코드, 언어 하나하나의 어떤 약속들 of a language, 언어적인 약속들. The linguistic competence referred to by Himes and Paulston. 이건 됐고요. 어쨌건 이거는 언어 지식이고 문법성에 대한 이야기예요. 문법 그 자체는 알아야죠. 문장을 어떻게 만드는지 알아야 되고 문장 구성이 한국어에서 어떻게 되는지 알아야 되고 주어 동사의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야 되고 일단 언어 지식이 기본적으로는 있어야 의사소통을 할 거 아니에요. 의사소통하고 의사소통 능력하고 문법 지식이 다르다고 해서 문법 지식이 의사소통 능력에 필요 없는 건 아니에요. 언어의 기본적인 지식은 있어야 돼요. 말을 할 줄 알아야 되니까. 그렇죠? 다음이요. Discourse competence. 이건 담화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잘 구성할 수 있는가 하는 능력이에요. 담화라는 건 뭐죠? conversation이라고 했죠. 읽어볼게요. The ability to connect sentences. 자, 문장을 연결할 수 있어요. In stretches of discourse and to form a meaningful whole out of the series of utterances. 자, meaningful. 굉장히 의미 있게. 문장을 연결을 해서 그 다음에 의미 있게 그거를 하나로 연결하는 거. 즉 중언 부언 하지 않고 하지 않고 왔다 갔다 하지 않고 굉장히 체계적으로 패시지를 만들 수 있고 뭔가 문단을 구성할 수 있고 이야기를 재미있게 할 수 있고 그런 능력이에요. 그래서 with its intersentential relationship, intersentential이라는 거는 sentence 보이죠? 문장 간이에요. 문장 간. 문장 간의 관계. Discourse encompasses everything from simple spoken conversation to lengthy written texts. 그래서 spoken뿐만이 아니라 어떤 writing에서의 텍스트도 말할 수 있는 능력뿐만이 아니라 글로 그 언어를 잘 쓸 수 있는 능력까지 하나의 담화를 굉장히 재미있게 그리고 의미 있게 구성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우리가 discourse competence. 정말 얘기를 재미있게 하시네요. 아니면 정말 무슨 말인지 알겠다. 근데 어떤 사람 얘기하는 거 보면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아까 했던 말이랑 지금 했던 말이랑 또 안 맞고 앞뒤가 안 맞고 막 이렇단 말이에요. 그런 거는 이제 discourse competence가 떨어지는 거예요. 문장 간의 체계성이 떨어지잖아요. intersentential relationship이 떨어지는 말을 하고 있잖아요. 아시죠? 다음 3번. sociolinguistic competence. 이건 사회 언어적 능력이에요. 사회 언어적 능력. The ability to follow socio-cultural rules. 자, 사회 문화적인 어떤 룰을 conversation 존중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국어에서는 나이보다 나이가 많은 처음 만난 사람 만나면 존댓말을 써야 된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누구한테 물을 때 딱 만나자마자 안녕하세요, 뭐 처음 뵙겠습니다. 이런 말로 시작을 해야 된다. 그런 거예요. 어떤 룰이 있어. 그 나라. 문법적인 룰이 아니고 그 나라에서 통용되는 룰이 있어요. of language. 맞죠. 그 다음 뭐 칭찬을 하면 우리나라에서는 한번 사양을 해야 된다. 아니에요, 제가 뭐 이런 식으로. 맞죠. 그런 것처럼 칭찬을 하면 겸손을 떨어줘야 된다. 뭐 이런 거. 우리나라에서는. 칭찬했는데 되게 고마워 막 이렇게 얘기하면 재수없잖아요. 근데 칭찬하면 아니야 내가 뭘 아니에요 님이 더 그러세요 뭐 이런 거 이제 돌려주고 그쵸? 그런 룰이 있어요 of language. This type of competence requires an understanding of social context in which language is used. 사회적인 이해가 필요하다. 그 사회가 어떤 것인가 그 사회적인 맥락에 대한 이해. The roles of the participants. 그 인터로큐터의 어떤 역할, 그 다음에 information they share, 어떤 정보인가, 그 다음에 and the function of the interaction, 뭐 이런 다양한 것들. 어쨌건 사회에서 통용되는 예절이 있고, 그리고 그 맥락에서 내가 accepting 되는 appropriate. 이거 한번 적어볼까요? 여기 이제 appropriateness 있죠? appropriateness. 적절한 거. grammatically correct하다 이걸 떠나서 그것이 맥락에서 어떻게 그 적절한가 적절하지 않은가 이것에 대한 이야기예요. grammatically correct, grammatically incorrect 그거는 여기 1번에 대한 이야기고 여기는 이제 grammatical correctness 그것이 문법적으로 맞는지 안 맞는지 그거라면 여기는 socially 사회적으로 appropriate 한가 안 한가 그거에 대한 이야기란 말입니다. 그래서 뭐 말 잘못하면 큰일 나죠. 요즘은 큰일 나고 저 사람이 뭐 인종차별을 한다. 저 사람이 성차별을 한다. 뭐 이런 거. 저 사람이 성추행을 한다. 저런 말을 어떻게 하나. 옛날에는 보수적인 사회에서 통용되는 것들이 지금은 되게 민감하게 받아들여지고 그게 왜 사회가 변해서 그래요. 소시오컬처럴 룰이 바뀌어서 그래. 옛날에는 그때는 맞았지만 지금은 틀리다. 항상 세상은 그거에 반영해요. 그때는 맞았지만 지금은 틀리다. 그거를 받아들이면서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저는 관행적으로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는 관행적으로 그렇게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철컹철컹 그렇게 되는 거죠. 고소당하고 난리가 나 피바람 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 Strategic competence. 자, the ability to use verbal and non-verbal communication. 자, 이제 구두로 말하는 것도 되지만 gesture, 말로 표현되지 않은 이거는 말로 하지 않는 예를 들어 제스처라든지 facial expression 얼굴 표정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눈썹을 치켜 올린다든지 윙크를 한다든지 뭐 이런 거 ability to use 이런 것들 techniques to 뭘 하기 위해서 왜 사용해? 꼬시려고 사용하니? 그런 거 아니죠. 뭐 하기 위해서? To compensate for breakdowns in communication or insufficient competence. 그러니까 끼부리려고 사용하는 게 아니고 내가 말로써 다 못하겠으니까 이런 것에 힘을 빌어서 breakdown, conversation이 망치기 바로 직전에 그거를 보충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It includes the ability to make repairs. 상대방이 잘 못 알아듣겠는 말하면 뭐 excuse me? 라고 이야기하는 그 verbal. 아니면 눈썹을 치켜뜨는 뭐라고? 아니면 눈을 막 frowning. 이렇게 눈을 약간 찡그리는 그런 non-verbal. 이런 거를 이제 상대방한테 다시 한번 얘기해 주세요. To sustain communication through a paraphrase. 그리고
그 말 못 알아듣겠으면 다른 말로 바꿔서 이야기하고 circumlocution, 그럼 애둘러가며 이야기하고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대화의 토픽을 피하고 그 다음에 guessing, 어떤 거를 추측하고 다양한 이런 것들이 내가 뭐를 피하기 위해서 communication breakdown, breakdown이라는 거는 대화가 중간에 중단되는 거예요. 그 중단되는 걸 막기 위해서 어떤 전략을 쓰는데 그걸 우리가 strategic competence라고 한다 이 말입니다. 총 이 네 가지가 있어요. communicative competence에는 커넬과 스웨인의 정의에는 다른 여러 사람의 정의가 있다고 했죠. 이것도 이 네 가지 맥락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 다른 것들은 여기서 굳이 안 보는 거예요. 뭐 유사한 건데 텀만 약간 바뀌어 있고 이래요. 그래서 괜찮고요. 정리합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정리합니다. 자, grammatical competence 는 뭐다? 문법에 대한 이야기다. 지식적으로 그 언어에 대해서 아는지 모르는지 단어에 대한 지식뿐만이 아니라 vocabulary, 이건 vocab이라고 했습니다. vocab. 단어에 대한 지식뿐만이 아니라 문장 구성, 통사론적 구성, 어휘의 구조 구성, 그 다음에 의미, 그 다음에 소리까지, 발음까지 다 룰에 대한 거다. linguistic rules. 됐죠? discourse competence는 내가 담화를 구성하게 함에 있어서 체계적으로 뭔가를 해나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에요. 앞뒤도 맞아야 되고 시간 순서대로 하는 거면 시간 순서대로 해야 되고 아니면 뭐 시간이 역전되는 구성이면 역전되는 걸로 해야 되고 어쨌건 들을 때 상대방이 이야기가 참 쫀쫀하게 잘 이루어져 있다. 정말 이제 찰떡같이 잘 이루어져 있다.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discourse competence에 대한 내용이다. sociolinguistic competence 한마디로 표현되는 것이 appropriateness, socially 이 사람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 사회 문화적인 맥락에서 영어권 국가의 사회 문화적 맥락에서 혹은 한국의 사회 문화적 맥락에서 적절한 것인가 부적절한 것인가. 딱 만나자마자 종교가 뭐예요? 그 종교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가족의 가족의 배경에 대한 이야기 같은 민감한 얘기는 안 물어보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막 물어보면 상대가 불편하죠. 그럼 social linguistic competence가 떨어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strategic competence는 의사소통이 어쨌건 중단된 사태가 발생을 하게 될 때 그때 내가 그걸 얼마나 유도리 있게 잘 overcome 해나가느냐, compensate, 그거를 overcome을 해나가느냐, 뭘 사용함으로써 verbal, 죄송한데 다시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렇게 얘기해야지. 의문문으로, 맞지? 못 알아듣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무례한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런 거를 잘 사용하고, 그 다음에 non-verbal. 의사소통에서 verbal이 아니라 뭐예요? 어떤 제스처라든지 얼굴 표정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그걸 얼마나 브레이크다운을 recover 할 수 있나 그런 능력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런 브레이크다운이 오면 상대방 말을 못 알아듣는데도 포기를 해버리고 저 사람이 지금 무슨 말하는지 모르겠는데 어쩔 수 없다 그냥 집에 가자 이래요. 그러면 strategic competence가 떨어지는 거예요. 반면에 상대방이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으면 그거를 재차 물어보거나 아니면 상대방이 내가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으면 그걸 재차 리페어해서 얘기해 줄 수 있거나 그런 것들은 다 뭐다? strategic competence가 높은 것이다. 브레이크다운이 발생하지 않고 발생하더라도 리커버리 능력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들. 그쵸? 그거를 우리가 strategic competence가 높다라고 이야기해요. 계속 좀 요 밑에 것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자, 그래도 the fourth category in its original conception, limiting strategic competence to the notion of compensatory strategies. 그래서 compensatory strategy, 뭔가를 벌충하는 거예요. 뭔가를 보충하는 그런 전략들. 그런 것들이 이제 이거에 속한다. strategic competence에 속한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네요. 의사소통을 잘하려면 4번이 상당히 중요하죠. 4번이 이제 미미하게 뭔가를 액세서리처럼 있는 게 아니고 4번도 주요 컴peten스 중에 하나예요. effective한 communication을 하기 위해서 그런 걸 잘 해야 되잖아요. fell short of encompassing a full spectrum of the construct. 쭉 넘어가서 strategies to enhance the effectiveness of communication. 그래서 의사소통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다양한 전략을 사용하게 된다. 뭐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죠. 그 다음에 an ability to select an effective means of performing a communicative act. 자, 그래서 다양한 수단을 사용해서 뭔가를 하게 된다.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죠.
그런 것들이 4번 strategic competence에 속하는 내용이다라고 나오네요. 다음 마지막 단락이에요. All communication strategies such as those may be thought of as arising out of a person's strategic competence. 쭉 내려가서 여기요. Manipulating language in order to meet communicative goals. 그래서 어쨌건 간에 strategic competence라는 거는 이런 전략적 능력이라는 것은 언어를 manipulate, 뭔가를 잘 조정, 잘 다루어서 커뮤니케이션 골을 이루어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성공적인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전략적으로 잘 언어를 사용하는 능력이 이 4번 strategic competence에 속해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시겠네요. 되죠? 자, 보세요. 이거 볼까요? 재미있는 예가 있는 것 같아서. A salesperson utilizes certain strategies of communication to make a product seem irresistible. 안 사고 못 빼게. 어머, 이건 꼭 사야 해. 이렇게. A friend persuades you to do something extraordinary because he or she does master communicative strategies for the occasion. 그래서 되게 설득적인 능력이 뛰어나거나, 그러니까 설득의 기술. 꼭 대화를 통하면 나 쟤랑은 대화하기 무서워. 항상 제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끝나거든. 남자 여자 관계에서도 아니면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의 관계에서도 그런 막 강압적인 뭔가를 못 이겨서 하게 되고 막 이런 거 irresistible 이런 상황이 오게 쉽게 하는 사람들 말 진짜 잘하는 사람들이죠. 다양한 걸 이용해서 그렇죠? 네, 그래서 communicative competence는 요 정도 하는데요. 여기 이제 얼마나 이제 낙서가 많이 됐냐 보면 여러분이 이거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했는지 제가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했는지 잘 아실 수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하니까 복습 많이 하시고 이건 시험에 꼭 나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임용에도 많이 출제된 바가 있어요. 그래서 복습 많이 하시고 각각이 뭐를 이야기하는지 꼭 아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